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 북한 인권을 폭로하면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주는 국제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동혁 씨를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한번 하시죠.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 통과됐었던 것이 11월 19일이었던가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1월 19일이었었고요. 11월 19일.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18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계셨었던가요? 예, 처음부터 오전 10시부터 이제 한 12시 사이에 이제 끝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상외로 이제 치열하게 그 쿠바에서 이제 내온 수정안이라든지 그거 이제 반대 찬성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절반 갈라가지고 이제 오후 3시 때 이제 유엔에서 EU에서 낸 그 번안을 가지고 이제 그 순간에 어떠시던가요? 어떤 신경이셨습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 오는 건 사실 너무 고통스러웠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짜릿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뭐 90년대 처음 이제 많은 NGO들이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을 해갖고 거의 20년 넘어서야 지금에 온 거거든요. 근데 원래 아침 10시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쿠바 그 결의안 수정안 냈을 때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오히려 쿠바가 북한 도와주려고 그렇죠. 형사법정 가는 거 빼고 수정안 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한 40여 개 나라가 이제 찬성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기권하는 나라들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예상외로 오후에 이제 그 EU에서 났던 그 원안 표결에 붙였을 때 깜짝 놀랐었죠. 저도 111개 나라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었고 오히려 반대했던 나라들이 정말 북한도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19개 나라가 반대하고 대부분 나머지 59개 나라는 이제 기권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북한 외교관들의 그 당시 그 북한 외교관들의 그 표정을 생생하게 지켜봤죠. 어떻든가요? 표정들이 어떤 표정이던가요? 아침에 이제 쿠바에서 냈던 그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뭐 그때 당시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내가 그 해정에 들어오는 거 보고 나를 내쫓으려고 이제 막 그 뒤에 와서 3명이 와서 나를 감시하고 거기서 있고. 마주치기도 하는군요. 직접 눈앞에서 보죠. 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신동혁 씨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 어떤 그 태도를 취하나요? 일단 제가 직접 마주보려고 하게 되면 눈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갔더니 다른 그 분들 이제 하는 얘기는 제가 안 보고 있을 때는 저를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노려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가해자니까 이제 피해자를 못 보는 거군요. 눈을 똑바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오후에 이제 상황 다 끝나고 저는 사실 그 해정 안에서 사실 소리 지르고 싶었었죠. 사실 이게 북한이 정말 감추고 싶고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이제 국제사회가 그때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를 해주고 알아주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었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바로 그때 아주 강력하게 무슨 핵시험도 하겠다고 그랬던 그 외무성 국장이 바로 제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 먼저 나가라고 가만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얼굴을 봤는데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뒤따라 저도 퇴장을 했고. 그 캐리 장관도 많이 만나시고 국제적으로 힘이 영향력 있는 분을 많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주로 어떤 걸 궁금해하고 얘기를 해주면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뭐 캐리 장관이나 아니면 유엔 관계자들 만났을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라도 이제 북한 인권을 이제 공감을 해주거든요. 그게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EU인 경우에 미국은 뭐 북한에서 이렇게 뭐 철전지어서 하면서 욕을 하고 뭐 미국이 하는 건 다 뭐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유럽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많은 나라가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그 8월 달인가 9월 달에 이제 루마니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공산국가였죠. 차에스스쿠가 이제
총을 맞아서 이제 광장에서 이제 죽었던. 근데 그게 조그만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를 초청해서 갔었었는데 그 17살, 18살짜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배우는 그 수업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예. 그 과목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배워주는 그 제목이 공산주의는 왜 자기 국민들을 학살하는가라는 그 과목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북한 인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깜짝 놀랐던 건 100% 공감을 해줬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뭔가를 뭐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나가서 여러 가지 거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뭘 알리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편하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유럽 사람들. 지금 곳곳에서 그런 증언들을 하고 또 영향력 있는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계속 신동엽 씨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눈엣 가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밉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그 신동엽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북한이 그렇게 지금 미워하고 뭔가 좀 신동엽 씨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이한영 씨 피살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무섭거나 좀 두렵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두려웠었어요, 사실. 제가 다 보셨었겠지만은 북한에서 하는 얘기들 다 보셨었겠지만은 사실 저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이제 제가 살 때, 가래서에서 살 때 이제 아무리 썼던 말이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이 발을 밟으면은 잘못했다고 빌고 거기에 복종을 하거든요. 겁을 먹고. 근데 지렁이는 정말 힘이 약하거든요. 막 새 먹이가 되고 고기 먹이가 되고 물고기 먹이가 되고 그렇지. 지렁이가 먹는 음식은 흙이거든요. 흙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렁이를 밟으면은 지렁이는 발악을 합니다. 꿈틀꿈틀대면서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근데 지금 제가 느꼈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서워했었지만 사실 제 목숨을 좀.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북한한테도 그렇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힘이 없는 지렁이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꿈틀대고 싶어요. 제가 힘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꿈틀거림이 조금의 의심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이른바 북한의 주장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아마 다른 분들한테 글쎄요. 설명은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조목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북한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거기에 신동엽 씨의 아버님이 나왔죠. 영상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신동엽 씨가 14호 수용소는 평남 개천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남 북창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유치원 때 사진을 공개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처음에 아버지 영상을 보고 사실 저는 누군지 몰랐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친구가 이제 보내와갖고 이거 봐라고 무슨 영문 없이 그냥 아침 새벽에 보내줘갖고 아버님 함자가 신경섭 선생님이죠? 저분이 지금 왼쪽에 있는 저분이 맞긴 하는 겁니까? 처음엔 못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봤을 때게 그냥 너무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너무 확실했고 근데 그 이튿날 있잖아요. 그 이튿날 아버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3일째 되는 날 사실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요. 제가 탈출하기 12월 1일 날 아버지를 보고 12월 2일 날 탈출했거든요. 아버지를 탈출하기 전날 아버지를 봤죠. 근데 탈출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제가 사실 아버지로서 제가 대해보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살 동안. 같이 살지도 않았었죠. 그 수용소에서. 근데 탈출하고 나서는 이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많은 걸 나도 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탈출하고 나서 분명히 뭐 고문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나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예. 근데 근데 처음에 못 알아보신 건 왜 못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 했었죠. 사실 설마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북한에서 공개, 그렇게 할 줄은 너무나도 이제 제가 상상을 못 했던 거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렇죠, 예. 10여 년 예. 전이니까요. 근데 그 후에 그 확인하고 나서는 네.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 지은 죄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살 동안 아버지라고 아버지처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 근데 또 내가 탈출하고 나서 지금 물론 살아있지만은, 목숨이 붙어 있지만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했을까. 예. 너무 죄스럽고. 수용소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예. 자,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남 북창에서 태어났다. 근데요, 이것에 대해서 글쎄요. 원래 평남 북창, 우리가 많이 좀 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은 평양 예. 북창도 원래 예, 관리소거든요. 예, 뭐 18호 관리소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최근에 와서는 없어졌다, 뭐 이렇게 뭐 개방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 무슨 지금 북한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제가 북한에 질문할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뭐 북한 정권에다 계속 욕을 하니까 예. 욕을 했었거든요, 이미 전에. 네. 뭐 책도 이렇게 북한에 들이보내주고 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자꾸 내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갖고 물론 나를 지금 좀 전까지는 힘들게 했었죠. 예. 이젠 제가 질문을 할 차례죠. 북한이 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직접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나한테 보여줬고 예. 전 세계에 보여줬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북한한테다 욕을 했거든요. 정말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산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아버지한테 직접 내가 질문을 하겠다. 예. 아버지가 밖에서 살다가 관리소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왜 잡혀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왜 거기서 태어났는지 예. 아버지한테 직접 내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거고 예. 또 이제는 제가 내 가족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네. 내 가족이 왜 관리소에 잡혀 들어갔고 왜 내가 거기서 태어난지에 대한 그런 밝힐 의무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14호 수용소 평남 개천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서? 예. 그래서 제가 북한에 욕을 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밖에서 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만날 수 없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북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라도 내가 예, 뭐 예. 나는 뭐 사실 지금 와서는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렁이가 되고 싶다고. 예, 저기 나온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유치원 때 사진이라고 네, 네. 해서 신인근 그 예. 본명해서 이제 예. 했는데요. 그 사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사진이. 예. 뭐 본인인지, 본인 사진이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게 6살 때 사진이라고 저렇게 내왔는데, 네. 저게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를 만나서 직접 질문을 저 하려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저 여성은요? 뭐 후도모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뭐 아까 모르는 분이죠, 저분은? 사실 저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은 본인 사진인지 아닌지 언제 찍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어머니하고 형이 그 수용소를 탈출하려는 것을 신동혁 씨가 밀고를 했고, 그때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을 제가 책에서 봤고요. 그래서 네. 밀고를 했고, 그래서 공개 처형되는 것을 목격을 하셨다라고 네. 책에 써 있는데, 이 북한의 이번에 주장은 그 탈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떤 다른 여성을 살해해서 그 혐의로 그 죄 때문에 처형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썼던 것처럼요. 예. 사실 엄마하고 형이 이제 밤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형한테 해주는 거 보고서 내가 이제 숨어서 보고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선생한테 물론 이제 그때 간수였었죠. 이제 선생한테 이제 갖다 신고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물론 책에를 그렇게 썼지만 내 귀에 정말로 엄마가 탈출하려고 했었는지 사실 그게 정확히지도 않아요. 근데 죄를 내가 갖다 만들어 쓴 예. 거죠. 그때 당시 엄마가 나를 많이 때렸었고 나를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너무나도 이렇게 안갚음에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형한테 몰래 밥을 해주는 거 보고 이제 탈출하려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죠. 제가 사실 만든 거예요, 제가 책을.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정황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저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실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애를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제가 모습이고 신고를 해서 했었거든요. 예, 신고를 했고. 제가 신고를 했고 사실 그때 당시 죄도 제가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탈출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신고한 저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죄인 거죠, 사실. 그 죄는 본인이 탈출하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고를 했고 네. 어쨌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본 것은 그 직접 이제 목격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신고했던 그 고통이 저한테 너무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막 블루짓 막 그렇게 등에 쥐지고, 물론 뭐 북한에서는 뭐 그게 옆집에서 뭐 대원 자료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책에 써서 가지고 뭐 내가 불에다 대고 손가락 잘리고 뭐 2달에 상처 있는 거, 북한이 사실 저렇게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손가락이 절단된 것에 대해서 재봉틀을 떨어뜨려서 그 벌로 잘렸다고 쓰셨는데 북한에서는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라 뭐 돌밭에서 넘어져서 골절해서 수술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게 또 내 마음에 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잡히고 나서, 내가 그렇게 신고를 해갖고 잡히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14살 때 그 족쇄를 이렇게 잡혀 들어간 날 저녁에 족쇄를 이제 거꾸로 이제 제 발목에 족쇄를 쳐갖고 이제 거꾸로 12시간, 뭐 12시간 뭐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매달아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가죽이 벗겨지고 해가지고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족쇄 자국 자체가 겉들이 지금 동그랗게. 발목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막 불러치실 때게 막 갈고리 찍어가지고 막 요동치니까 막 갈고리 찍어갖고 이렇게 했던 그 자리가 아직도 이게 남아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뭐 결례입니다만은 그 손가락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자,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북한은 돌밭에서 밤에 넘어져서 골절돼서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보면 아마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을 저는 다 읽어봤고요. 그 신동혁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도 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아마 그 책을 쓴 윌리엄 하든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그런 합리적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가, 정말 진실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 검증을 하고서 쓴 것이죠. 사실 이게요, 사실 검증이라기보다는 물론 했던 얘기라고 막 얘기만 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뭐 어떤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했던 말에 그게 모든 게 다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4살 때 그 족쇄 묶였던 자기 그대로 남아있고 갈고리 찍혔던 자국 구멍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영국의 그러니까 뭐 좀 몇 년 전이죠. 영국의 그 의학 그 검증까지 받았거든요. 의학 그 박사에게 뭐 유명한 의학 박사 이제 검증까지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걸 떠나서 이제는 제가 북한한테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할 입장이라고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겪었던 것들은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물론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 한다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4호 수용소를 정말로 관리소라고 그렇게 오는 거죠. 14호 관리소를 들어가 봤는지, 그래서 근처라도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았던 거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아버지를 만나고 또 14호 수용소를 직접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검증을 하자. 당신들이 정말로 그게 없다고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상식적인 사회, 상식적인 국가라면은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면은 그 현장을 보여주고 제가 잘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정말 아무 언제도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사탈단을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컨택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요. 마지막으로요. 아까 그 라오스에서 북송된 그 아이들, 청소년들 소식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사실 북한은 인터뷰에서 무슨 뭐 납치되고 갔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나서서 체포되기 전에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납치돼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표정이 절대로 아니었었거든요. 예, 너무나도 예. 해맑은 표정이었었고 아주 순수한 표정이었었는데 북한에서 인터뷰하는 얼굴들 보면은 다 경직돼 있고 다 겁이 질린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정말 독재자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는 예. 너무나도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예. 아마 신동엽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이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도 보니까요, 한국갤럽의 조사였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74%가 매우 심각하다, 16%가 어느 정도 90%가 이제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 물어보신 것, 이제는 북한이 답할 차례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답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 제 남은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힘을 다 해가지고 예.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